옛날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 퇴락하여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대로 선비 집안의 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지금은 끼니조차 있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이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어 사방의 벽은 갈라지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기 일쑤였지만 이 선비의 방 안마는 언제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낡은 도포 자락을 여몄습니다. 비록 옷대기는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역력했으나 그 깊음만큼은 어느 세도가의 자재 못지않게 당당했습니다. 그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자는 가난함 속에서도 그 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옛 성현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매일같이 낡은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 선비의 효심 또한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극했습니다. 자신은 하루 한 끼 죽으로 연명할지언정 연로하신 노모에게만큼은 정성껏 지은 쌀밥을 대접하려 애썼습니다. 산에 올라가 땔감을 해오고 남의 집 일을 거들어 받은 품삯은 모두 어머니의 약값과 식비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이 선비를 보며 저렇게 착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어찌 저런 고생을 하는가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커다란 방이 붙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선비에게는 가문을 일으키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에 들 비용은커녕 당장 신고 갈 집신 한 켤레조차 변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민을 눈치채고 조용히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해진 수건에 소중히 쌓인 은가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마지막 갑오이자 어머니의 유일한 패물이었습니다. 얘야, 이것을 팔아 노잣돈에 보태거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공부했는지 이 애미는 다 안다. 너의 고든 성품과 깊은 학식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이 선비는 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어찌 이것을. 반드시 급제하여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 선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낡은 집신을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보찜 안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주신 주먹밥 몇 덩이와 낡은 붓 한 자루, 그리고 달고 다른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비록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향한 포부와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길을 따라 이 선비는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목까지 나와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선비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험준한 산맥과 먼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선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고향 마을을 뒤로하고 한양을 향해 걷기 시작한 이 선비의 앞에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친 산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남의 선비들이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문경세제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 불릴 만큼 험준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선비는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울창한 숲 사이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길 위에는 이 선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유생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하인들을 대동한 채 기세를 뽐내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선비처럼 다 떨어진 집신 한 켤레의 의지에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가난한 고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부유한 유생들은 가마 안에서 부채질하며 이 선비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비웃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런 꼴로 한양 땅을 밟은들 낙방의 고배를 마시는 것 외에 무엇을 하겠느냐는 조롱이 귓가를 스쳤지만 이 선비는 그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에게는 비단 옷보다 귀한 어머니의 은가락지와 가슴 속에 품은 성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길은 날이 갈수록 험해졌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온몸이 젖어 오들오들 떨면서도 이선비는 보찜 속에 든 책이 젖을까봐 자신의 도포로 감싸 안았습니다. 밤이 되면 으슥한 산신당이나 처마 밑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발바닥에는 겹겹이 물집이 잡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문경세제의 중턱에 다다랐을 때 길가 주막 근처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던 유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이른바 길거리 시회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유생들이 주막 평상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고 그중 목소리가 가장 큰 한 유생이 지나가던 이선비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게, 거기 가난한 선비. 자네도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 듯한데 여기서 우리와 함께 글솜씨나 한번 겨뤄보지 않겠나? 만약 자네 글이 우리보다 낫다면 내가 오늘 주막의 술값과 밥값을 모두 내주겠네. 비웃음 섞인 제안이었지만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잊지 못한 이선비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이선비는 정중히 절을 한 뒤 붓을 들었습니다. 시제는 길 위에서의 고독과 포부였습니다. 다른 유생들이 화려한 수식어와 어려운 한자어를 나열하며 자신의 지식을 뽐낼 때 이선비는 자신이 직접 겪은 가난의 무게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담하고도 깊이 있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선비의 글이 완성되자 주막 주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심금을 울리는 문장력과 그 안에 담긴 서술. 퍼런 선비의 기상에 조롱하던 유생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선비는 그들에게서 얻은 국밥 한 그릇으로 기운을 차렸지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이들이 이토록 많으니 더욱 정진해야겠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욱 험난해졌고 어머니가 싸주신 마지막 주먹밥도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고 있던 집신마저 다 닳아 터져버려 이선비는 맨발로 거친 자갈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발등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뜨거운 태양 아래 현기증이 일었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핀 야생화 한 송이에서도 생명의 경이로움을 배우고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걸었을까 드디어 저 멀리 한양의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은 흙먼지로 뒤덮여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이었으나 이선비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운명을 가를 과거 시험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문을 통과하기 직전 이선비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한 노인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양 도성이 멀지 않은 길목, 과거 시험을 코앞에 둔 유생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한양으로 통하는 큰 길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바삐 움직이는 선비들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장원급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때 길 한복판. 삭막한 고갯마루 아래에 초라한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차림새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탄 저고리는 여기저기 찢어져 속살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른 흙바닥 위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물 좀 주오. 노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귀에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길을 지나던 수많은 유생은 노인을 발견하고도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재수없게 시험날 아침부터 웬 거지인가라며 침을 뱉었고
또 어떤 이는 저런 노인을 돕다가 시험장에 늦으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라며 도포 자락을 갈무리하고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에게 쓰러진 노인은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이 선비 역시 발걸음이 무겁기는 매한 가지였습니다. 이미 신발은 터져 맨발이나 다름없었고 며칠간 굶주린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노인을 본 순간 이 선비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향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실 홀어머니의 모습이 노인의 야윈 얼굴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어르신을 이대로 두고 가면 내 평생 글을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도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닐진데. 이 선비는 망설임 없이 보찜을 내려놓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위의 선비들이 이보게, 이 선비, 제정신인가? 지금 성문이 닫히기 직전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비는 무릎을 굽혀 노인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지독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대나무 물통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마실 물조차 아껴가며 남겨둔 귀한 물이었습니다. 이 선비는 노인의 입술에 물을 조금씩 적셔주었습니다. 노인은 모굴대를 울리며 물을 마시더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노인의 눈동자는 탁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노인을 등에 업고 근처 그늘진 나무 아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싸주신 마지막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좀 드십니까? 이것이라도 좀 드셔야 기운을 차리실 겁니다. 이 선비는 자신도 배가 고파 눈앞이 아찔했지만 주먹밥을 떼어 노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주먹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한참 동안 노인을 간호하던 이 선비는 문득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가지 않으면 과거 시험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지만 이 선비는 노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이까짓 늙은이 때문에 인생이 걸린 시험을 망쳐도 괜찮은 건가? 이 선비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시험은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목숨은 지금이 아니면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채 급제를 한들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노인은 이 선비의 대답에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 웃음 뒤로 노인은 다시 한번 이 선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평범한 거지 노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서늘하면서도 엄숙한 기운이 고갯마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선비가 노인을 나무 그늘로 옮겼을 때 노인의 몸은 이미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는 단내 섞인 신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선비는 서둘러 근처 냇가로 달려가 낡은 수건을 적셔왔습니다. 노인의 이마를 정성껏 닦아내고 보찜 속 깊이 아껴두었던 마지막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그 주먹밥은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가 밤잠을 설쳐가며 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쌀을 아끼고 아껴 뭉친 이 선비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한 끼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비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밥을 조금씩 떼어 물에 만 뒤 노인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십시오. 곧 한양 땅이니 좋은 의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저 멀리 보이는 남대문을 향했습니다. 해는 벌써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출발해도 시험장에 입실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으나 그는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길을 지나던 다른 유생들이 그를 보며 미련한 놈, 저 노인네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구나 라며 혀를 차고 지나갔지만 이 선비는
그저 묵묵히 노인의 손을 주무를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 드디어 노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노인의 눈동자에는 이선비의 땀방울 맺힌 얼굴과 텅 빈 주먹밥 껍데기가 비쳤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이선비를 빤히 바라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토록 정성을 다하는가? 자네의 앞날을 망칠 수도 있는데 말이야. 이선비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르신이 누구신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곤경에 처한 어른을 모시는 것은 배운 자의 도리일 뿐입니다. 설령 시험을 보지 못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채 관직에 나간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노인은 이선비의 대답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힘없는 손을 뻗어 이선비의 해진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서늘할 정도로 맑은 안광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비의 진심 어린 정성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던 노인의 기운을 다시금 깨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운을 차린 노인은 이선비의 부축을 받아 근처 바위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선비는 이제야 안도하며 보찜을 챙겼지만 이미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양 도성으로 달려간다 해도 시험장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도착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선비가 작별 인사를 올리려 하자 노인이 갑자기 이선비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아까의 병색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깊은 밤 호수처럼 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자네 덕에 목숨을 건졌으니 나도 자네에게 보답을 하나 함세. 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는 신용을 하더니 이선비의 귀에 대고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가거든 시제를 보고 당황하지 말게. 그저 까마귀의 눈물이라는 5글자를 자네의 문장 속에 녹여내게나. 그것이 자네를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다줄 비책이 될 것이야. 이선비는 의아했습니다. 까마귀의 눈물이라니. 도무지 과거 시험의 시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기괴하고 생소한 표현이었습니다. 노인이 노망이 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스쳤지만 이선비는 노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묘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명심하게. 까마귀는 반포지효라 하여 어미에게 은혜를 갚는 새지.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네의 진심을 담아 써내려간다면 하늘이 자네의 손을 들어줄 것이네. 노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마치 안개처럼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선비는 멍하니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한양을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노인이 남긴 수수께끼 같은 문장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까마귀의 눈물. 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선비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과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 터진 맨발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통증도 잊은 채 성문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선비가 한양 도성 성곽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 너머로 꼬리를 감추고 사위가 어둑해진 뒤였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과거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듯하여 그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다 터진 맨발로 자갈길을 달리는 그의 발자국마다 붉은 핏자국이 새겨졌으나 이선비의 머릿속에는 오직 노인이 남긴 그 한마디 까마귀의 눈물만이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시험장의 육중한 문이 닫히기 직전 이선비는 극적으로 안으로 굴러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생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각자의 식권 시험지를 펼쳐든 채 장내를 가득 메운 긴장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흙먼지 투성이가 된 몰골로 숨을 고르며 구석진 자리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위의 유생들은 거지나 다름없는 그의 행색을 보며 코웃음을 치거나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선비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윽고 징소리와 함께 어전 아래로 커다란 시제가 적힌 비단이 내걸렸습니다. 시험장에 모인 수천 명의 유생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과 술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내린 이번 과거의 시제는 참으로 기이하고도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제 반포지효와 까마귀의 도리, 그 지극한 슬픔에 대하여. 순간 이선비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효에 관한 주제는 흔한 것이었으나 노인이 일러준 까마귀의 눈물이라는 단어는 이 시제의 핵심을 찌르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까마귀는 흔히 불길한 새로 여겨지지만 자라서는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반포지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극한 효성 뒤에 숨겨진 까마귀의 눈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선비는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노인이 건네준 그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첫 문두에 배치했습니다. 늙은 어미의 눈이 멀어 먹이를 찾지 못할 때 새끼 까마귀는 자신의 눈을 대신 바쳐 길을 밝히나니 그 눈에서 흐르는 피 섞인 눈물이 곧 자식이 바치는 지극한 효의 결정이라. 이선비는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자신이 길가에서 만난 노인의 쇠약한 몸을 떠올리며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배운 자들이 말로만 떠드는 효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인간의 근본과 그 길 위에서 겪는 숭고한 고통을 까마귀의 눈물이라는 비유로 장엄하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유생들이 어려운 성현의 구절을 인용하며 화려한 문체를 뽐내려 애쓸 때 이선비의 시권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진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그의 땀과 눈물, 그리고 길 위에서 배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느덧 시험이 종료되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선비는 마지막 점을 찍으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권을 걷어가는 관원들이 이선비의 글을 슬쩍 훑어보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무명 선비가 써내려간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필체가 힘차고 문장이 서슬퍼랬기 때문입니다. 이선비는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자리에 앉아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인의 예언은 정확히 적중했고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처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선비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했던 그 노인이 지금 이 시험장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임금님 바로 곁에서 자신의 글을 기다리고 있는 영의정 대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드디어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례의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 앞들에는 수많은 유생과 구경꾼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선비는 며칠 전보다 더욱 여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이윽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임금님이 거동하셨고 그 곁에는 1인지 하만인지상이라 불리는 영의정 대감이 위엄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관원이 두루마리를 펼쳐 장원급 제자의 이름을 높이 외쳤습니다. 경상도 유생, 이호호, 장원급제. 자신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이선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서 있는 그를 향해 관원들이 어서 어전 앞으로 나오라 재촉했습니다. 이선비가 떨리는 몸을 이끌고 엎드리자 상석에 앉아있던 영의정 대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선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로 들려온 목소리는 며칠 전 길가에서 들었던 그 쇠약한 노인의 음성과 똑같았습니다. 고개를 들게나 젊은이. 자네가 준 주먹밥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네. 깜짝 놀란 이선비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화려한 관복을 입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영의정 대감이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문경세제 길목에서 쓰러져 신음하던 그 꾀죄죄한 노인이었습니다. 사실 영의정은 민심을 살피기 위해 거짓 차림으로 잠행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위기를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임금님,
이 젊은이는 학문만 높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아는 진정한 선비입니다. 수많은 유생이 저를 외면할 때 자신의 인생이 걸린 시험마저 뒤로하고 저를 구했습니다. 또한 그가 쓴 까마귀의 눈물은 제 가르침을 넘어선 진정한 효심의 극치였습니다. 영의정의 극찬에 장례는 술렁였습니다. 이 선비를 비웃던 부유한 유생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임금님 또한 크게 감동하여 이 선비에게 어사화를 하사했습니다. 이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준 비책은 단순히 글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결국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진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전에서의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의정 대감은 그 자리에서 임금님께 간청하여 이 선비를 자신의 수양아들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평생을 나라에 헌신하며 자식을 두지 않았던 대감이 길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그 기품을 증명한 이 선비를 가문의 후계자로 점찍은 것이었습니다. 임금님 또한 이를 흔쾌히 허락하며 이 선비에게 화려한 관복과 함께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올 수 있는 가마를 하사하셨습니다. 이 선비는 가장 먼저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가 금이 환영한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노모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내리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선비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은가락지가 저를 살렸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사람의 도리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 효자 선비의 성공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반면 문경세제 길목에서 이 선비를 비웃고 노인을 발로 차며 지나갔던 오만한 유생들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시험에서 전원 낙방했을 뿐만 아니라 영의정 대감이 잠행 중에 겪었던 일을 임금님께 낱낱이 보고하면서 인품이 결여된 자는 관직에 나갈 수 없다는 명이 떨어져 평생 과거 응시 자격마저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선비가 영의정의 수양아들이 되어 청렴한 관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때 그 노인에게 건네지 않았던 주먹밥 한 덩이를 떠올리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이 선비는 이후 영의정 대감의 가르침을 받아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언제나 낡은 보찜과 터진 집신을 서재 한 구석에 두어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길가에 굶주린 노인이나 병든 백성이 있으면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주먹밥 정승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수년 뒤 영의정 대감이 평화롭게 눈을 감던 날 그는 이 선비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네가 내민 주먹밥 한 덩이가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나라의 희망을 살린 것이네. 이 선비는 대감의 뜻을 이어받아 대대손손덕을 쌓으며 가문을 번창시켰고 그의 이야기는 진정한 보답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전설적인 야담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